자, 이어서 플레이어 사망 처리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플레이어의 HP가 0 이하가 되면 이제 거미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도 사망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FSM 스크립트로 가서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public void change to player dead라는 이름으로 지어보고요. 일단 콘솔로 player dead 이렇게 한번 나오도록 해보고 상태를 바꿔야겠죠. 여기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태를 죽은 상태로 바꾸고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죽은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즉 죽었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해 주면은 상태랑 애니메이션이 바뀔 겁니다. 죽었을 때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캐릭터 파람스에서 데드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몬스터든 플레이어든 어쨌든 캐릭터를 상속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캐릭터의 HP가 0 이하가 되면은 이렇게 데드 이벤트를 발동하도록 해놨습니다. 플레이어도 몬스터 캐릭터 파람스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상속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FSM에 보면은 플레이어 FSM에서 자 플레이어 파람스를 지금 받아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 파람스 데드 이벤트가 발동했을 때 걔를 받아들일 리스너를 누구로 등록할 거냐, 방금 작성한 change to player dead로 작성을 합니다. 자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좀 빌드하기 전에요. 지금 이대로 해버리면은 플레이어의 HP가 너무 높아서 금방 죽지, 거미가 먼저 죽습니다. 플레이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플레이어 죽는 걸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파람스에 가서 HP를 일단 10으로 좀 깎아서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100인데요. 자 HP 바꿨고요. 플레이어 파람스에서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전투가 시작되고요. 자 어쩌다 바로 죽었습니다. 한 방에 죽었는데요. 네, 크리가 터졌는지. 자, 죽었어. 한 번 더 해볼까요? 너무 금방 죽어가지고. 여기서 접근해보죠. 자, 또 바로 죽었습니다. 네. 공격력이 센가봐요. 어쨌든, 자, 죽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다시 100으로 해놓을게요. 몬스터가 그렇게 공격력이 셌던가요? 자 근데 아까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지금 사망을 했는데도요 이동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10으로 바꾸고 전투. 자, 한 방에 쓰러졌는데, 자, 이 상태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이동이 막 가능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죽은 상태에서는 이동을 멈춰야겠죠. 우리 플레이어 FSM에 가보면은, 무브라고 있습니다. 무브 투. 자,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죠. 여기서 조건을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야, 만약에, current state가 죽은 상태면은, 밑에 있는 것들은 실행하지 마라,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면은 이 사망 상태에서 이동하진 않을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자, 몬스터 HP 게이지 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UI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몬스터 위에 HP 게이지 바, 보통 게임 보면 그런 게 다 달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좀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오브젝트로 가서 UI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미지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얘를, 자 여기도 이미지로 나와 있죠. 앵커랑 중심축을 다 왼쪽 끝 위로 맞추기 위해서 Alt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Alt Shift를 누르면 Alt랑 눌렀을 때는 이렇게 바뀌지만 Shift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 위에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앵커 포인트도 여기로 잡히고, 그리고 피벗도 여기에 잡힙니다. 중심점이죠. 원래는 여기 잡혔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회전했거든요. 그 피벗도 여기로, 앵커 포인트와 피벗이 다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위스를 1.2, 하이트를 0.1로 합니다. 되게 얇게 한 거예요. 되게 얇게 했습니다. 확대해서 이 정도예요. 네, 그리고 포스 Y를 0으로 잡아주고요. 얘 이름을 HP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다 배치할 거고요. 컬러를 약간 회색으로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이름을 HP 프론트라고 짓고요. 자, 그리고 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복사한 거니까 사이즈는 똑같겠죠. 색깔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모드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얘를 그냥, 우리가 보통 UI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화면에 어떤 곳을 놔도 이렇게 똑같은 곳에 늘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것은 이 몬스터를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마치 게임 오브젝트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캔버스로 가서 지금 얘네들을 담고 있는 캔버스죠. 렌더러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 이 UI들을 담고 있는 캔버스 자체가 게임 오브젝트처럼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캔버스 스케일러 놨을 거니까 체크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몬스터 오브젝트의, 몬스터 잠깐 펴서 오브젝트의 자식을 하나 만듭니다. 내 이름을 HP 바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를 그대로 HP 바 포지션의 자식으로 둡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요. 캔버스도 리셋 포지션 해주시고요. HP 백도 리셋 포지션, HP 프론트도 리셋 포지션을 다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셋 포지션 잡았는데요. 밑에가 있는데요. 자, 몬스터에게 지금 달렸는데 약간 얘를 좀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얘를 약간 위로 올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자, 이게 보이시죠? 자, 일단은 좀 가운데 같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건 이따가 수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보통 이 UI 같은 게 보통은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몬스터를 따라다니는 거죠. 몬스터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빌보드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D 게임에서 어떤 오브젝트의 경우 항상 카메라를, 즉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펙트라던가 여기 나온 UI 같은 게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빌보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보죠. 빌보드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 빌보드는 캔버스에 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 캔버스요. 붙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트랜스폼 얘는 카메라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카메라에 메인 트랜스폼 받아오도록 하고요. 자,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하느냐, 트랜스폼 로켓, 즉 빌보드 UI가 바라보는 거죠. UI는 바라봐라 누구를, 트랜스폼 포지션에서 캠의 로테이션을 자, 여기 보면은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이 세 번째 옵션을 쓸 겁니다. 타겟의 위치와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보느냐,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벡터 3.forward 해주시고, 두 번째 배경수엔 캠 로테이션에 벡터 3.up을 해주면 동시 움직입니다. 잠시만요. 플레이어 파라미터 수치를 이거 100으로 바꿔놓고요. 자, 한번 빌드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항상 저 HP바가 항상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어떤 위치에서든. 그렇죠. 자꾸 한 방 맞으면 죽네요. 아까 플레이어 파람스를 고쳤던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안 됐나? 자,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수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자, 이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HP 바가. 이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수정하죠. 이거를 열어가지고 백이랑 프런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가운데 좀 놔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대충? 네, 좀만 더 대충 이렇게 놔주시고요. 실행해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플레이어가 적을 거미를 공격했을 때 이제 이게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 수치가 지금 줄진 않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파람스에 가서 여기 수치를 조정해 보죠. UI를 접근해야 되니까 UI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해 HP 바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HP 프런트, 즉 빨간색을 줄이면은 HP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함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void init HP 바 사이즈라고 하나 만들고요.
HP 바에 렉트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그러니까 기본 자식 오브젝트로서의 상대적 크기 값이죠. 이거를 원래 기본값, 일단 기본값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본값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있고, 자 이니파람스에 이거 추가해 줘야겠죠. 이니파람스에서 이거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HP가 줄어들 때, HP가 줄어든다는 것은 몬스터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공격을 받은 건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공격을 받은 뒤에 후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HP 바 렉트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 값을 어떻게 하느냐? U 벡터 3 X만 고치면 됩니다. X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커렌트 HP 나누기 맥스 HP, 이 비율이죠. 비율.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Y랑 Z는 그대로 두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좀 더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수값으로 컨버팅을 하겠습니다. 실수값이 맞죠? 그리고 네,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 하시고, 자, 이번에 HP 바를 연결해야겠죠. 몬스터에 가서 몬스터 파람스 HP 바 요거를 HP 프런트랑 연결해 줍니다. 요거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몬스터 공격. 자, HP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플레이어 H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 좌측 상단에 플레이어의 이름, 그리고 HP, 수지금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UI이기 때문에 캔버스를 좀 추가해 주겠습니다. 캔버스를 추가해 주시고, 이 캔버스 밑에 패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작은 윈도우예요. 패널 추가해 줬고요. 역시 얘도 Alt Shift를 눌러서 좌측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렉트 툴 눌러서 사이즈를 좀 대략 일단 이 정도 해 놓고요. 자, 텍스트 추가해 보죠. 자, 패널 밑에다가 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UI 텍스트. 이름을 얘는 플레이어 네임이라고 주겠습니다. 플레이어 네임 라고 짓고요. 역시 Alt Shift 눌러서 좌측 상단에 붙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붙여놓고요. 패널도 이름 바꿔놓을까요? 패널 그냥 냅두겠습니다. 뭐 쓸 일도 없으니까. 자, 좀 확대해서 보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얘도 플레이어 네임도 복붙해서 왼쪽에 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충 이렇게 해놓고요. 2D 모드로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플레이어 네임이었고요. 얘는 플레이어 머니라고 하고, 하나씩 바꿔보죠. 네임 하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인 이렇게 해놓고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수직정렬로 좀 이렇게 내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미지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HP를 표시할 이미지인데요. 역시 좌측으로 밀어넣고, 얘도 약간 좀 줄여가지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줄여볼까요? 자, 이 정도로 해놓자. 정렬을 좀 맞추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자,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자, 방금 추가한 HP 펀트라고 지어보자. 이거는 그냥 바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쭉쭉 없어지게요. 너무 좀 긴 것 같은. 일단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관리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I 매니저라고 짓고요. 이 스크립트는 캔버스에 붙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실행하고요. UI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유니티 엔진.UI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싱글턴 패턴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은 많이 우리가 다뤄왔었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가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름 머니 HP 바에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public text player name, 또 public text player money, 또 이번엔 public image player HP 바 이렇게 해놓고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public void update player UI라는 걸 만들어서요. 값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파람스 객체를 하나 받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플레이어 네임의 텍스트에는 플레이어 파람스의 네임을 받아오고요. 플레이어 머니의 텍스트는 플레이어 파람스의 머니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HP 바의 아까랑 똑같이 로컬 스케일 값은 U 벡터 3 똑같습니다. 플레이어 파람스의 커렌트 HP 나누기 1.0F 1.0F. 여기 빨간 줄이 뜬 이유는 머니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자, 문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것도 플로트로 확실히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요. 일단 빌드 하시고, 자, 그럼 밖으로 나가서 캔버스 오브젝트 한번 보죠. UI 매니저가 이렇게 있고요. 플레이어 네임, 머니, HP 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플레이어 네임은 네임끼리, 머니는 머니끼리, HP 프론트, HP 바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고요. 자, 플레이어 파람스 이 스크립트는 플레이어 누군가 얘를 호출해줘야 되고, 호출하면서 플레이어 파람스 객체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파람스로 가보죠. 가시면은 전투 후에 이게 호출이 되죠. 전투 후에. 그래서 어떻게 UI 매니저의 인스턴스에
뭐 있었죠? 업데이트였죠? 업데이트 플레이 UI에 이 객체 자체, 예, 이걸 넘겨주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뭐 나오는데요. 자, 플레이를 딱 하면 자, 전투가 발동되면 이제 요게 실행이 됩니다. 유니티 짱 0 이게 실행이 되는데요. 한번 죽여나 보죠. 자, 이렇게 지금 뭐 되고 있는데 초기에 네임과 코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코인 처리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서요. UI 매니저로 가서요. 플레이어 머니 텍스트에 처음엔 이름 이렇게 해줘야겠죠. 코인.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일단 한번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파람스에 이니 파람스로 가서 요거를 그냥 수동으로 한번 호출해 줍니다. 아, 이걸 호출해 줘도 되겠지만은 그냥 이걸 가져야 되겠네요. 이걸 여기서 아이고, 네, 밑에서 이렇게 호출해 줍니다. 자, 빌드하고 실행해 보면 처음에 딱 이름이 뜨죠. 코인형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인은 계속 0으로 나오는데요. 돈 처리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돈 처리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번 UI까지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